스포츠 엑스와일의 청취입니다. 오늘이 2025년 7월 15일입니다. 동아시안컵 축구 마지막 날 경기, 오늘 홍명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모리아스 감독이 이끄는 일본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0대1로 일본한테 져서 결국은 우리가 6년 만에 6번째 우승에 도전했습니다만 결국은 또 내리 일본한테 3번을 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말했습니다. 자, 일본은 FIFA 랭킹이 17위고요. 우리가 23위입니다. 역대 전적을 보면 우리가 당연 앞서죠. 지금 82번을 그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42승 17패, 오늘까지요. 17패 2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 그 동아시안컵 출범할 때 우승을 차지했고, 또 2008년, 그리고 2015년, 2017년, 2019년, 그러니까 6년 만에 6번째 우승에 도전했습니다만 결국은 일본한테 0대1로 잡혔어요. 자, 이번 동아시안컵에는 다 아다시피 우리나라, 일본, 중국, 홍콩 4개 나라가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3대0으로 이겼고, 그다음에 홍콩을 또 우리가 2대0으로 이겼고요. 일본이 중국을 2대0으로 잡고 홍콩에 6대1로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이제 1대0으로 이겨서요. 결국은 일본이 말이죠. 2022년에도 그때 우리나라 대표 감독은 벤투 감독이었습니다만 0대3으로 졌단 말이죠. 그 전에도 우리가 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 일본 대표팀한테 이제 3번을 치고 있단 말이죠. 자, 홍명 감독이나 모리아스 감독은 내년 6월 11일 북중미 월드컵,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시안컵, 특히 한일전은 가위바위보에서도 져선 안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일본한테 전반 8분에 일본의 저메인요라는 선수에게 결승골을 줘서 결국은 0대1로 치고 말았단 말이죠. 자, 홍명 감독이 이번 동아시안컵에 새로운 전술을 썼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4-2-3-1 전법이었습니다만 이번엔 3백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일본과의 경기에도 주민기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경 선수고 나성호 선수가 좌우에, 그리고 이제 김진규 선수고 서민우 선수, 수비 3명은 이제 김주성 선수고 박점석, 박성우, 그리고 그 위에 이태석, 김문환 선수, 그 다음에 김진규, 이제 서민우 선수, 이래서 3-4-3 전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명 감독이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대비한 새로운 전술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일본한테 지고 말았단 말이죠. 후반 들어서 홍명 감독은 이제 이호재 선수, 또 문선민, 정승원, 오세훈, 강성윤 선수를 내세워서 역전을 노렸습니다만 결국은 0대1로 지고 말았어요. 참 코너킥이 말이죠. 굉장히 많은 코너킥 기회를 가졌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문전으로 올리는 말이에요. 세트피스를 갖다가 제대로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격을 잡아할 때 스피드 있는, 조직력 있는 그런 공격보다는 자꾸만 뒤로 돌리는 U자형의 이 공격 패턴,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한테 결국은 0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도 홍명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이 될 때 공정성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일부 축구 팬들의 비난을 아직도 받고 있는데, 오늘 일본한테 지는 바람에 또다시 팬들의 비난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동아시안컵은 이제 국제축구연맹에 관여하는 대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뛰고 있는 태극 전사들은 한 명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26명 대표 선수 가운데는 J리그에서 3명, 그리고 국내
23명으로 선발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뭐 J리그에서 26명이 대표 선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점에서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그 고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9월달에 미국에서 미국과 멕시코와의 그 A매치도 있고 또 목표는 내년 그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우리가 16강 넘어서 8강, 4강까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축구 태극전사들의 이 뭐 자원은 풍부합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잘 꾸며서 과연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의 4강의 그런 그 멋진 그런 기록을 남길 것이냐 이것이 이제 홍명보 감독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홍명보 감독의 그 목표로 했던 우승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홍콩을 1대0으로 잡아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준우승, 일본이 이제 3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홍콩이 결국 이제 4위를 머물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 여자 배구 하면 70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부터 우리가 동메달을 따냈던 정말 여자 배구에 정말 강호했었죠. 그리고 그 김연경 또 양효진, 김수준 선수가 때 2021년 도쿄올림픽 우리가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김연경 선수는 세계 여자 배구의 여제로 말이죠. 대단히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김연경 선수가 결국은 그 은퇴를 하고 양효진, 김수준 선수도 계속해서 대표팀에서 물러나면서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말이죠. 급속도로 약해졌습니다. 그 국제배구연맹이 주최하는 발리볼 네이션스 대회 리그 이것은 18게임에 출전합니다. 18게임에 출전해서 12번 경기를 해서 이제 그 우승팀을 가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꼴찌를 했어요. 1승 11패입니다. 1승 11패. 한 번 이것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를 3대1로 간신히 이겼고요. 그 태국과 우리가 동률이었습니다만은 태국이 그 마지막 캐나다를 갖다가 2대3 승점 1점 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 18위가 됐고요. 그리고 태국이 17위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 출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대륙별 네이션스 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우리나라 여자 배구 전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연경, 양효진, 김수준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지금 국가대표로 이제 정윤주 선수라든가 김다은, 김세빈, 육서영, 이주아 선수 이런 젊은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전력에서 많은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국가대표 감독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43살 모랄레스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여자 배구 전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때는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세계를 갖다가 활용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만은 왜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이렇게 전력이 약화됐을까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뼛속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